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신풍제약, 그리고 뒤에 뉴인텍, 오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자,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에서 매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풍제약은 지금 계속 연속 매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자, 외인과 프로그램은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 가지의 매수, 이 매수를 쭉 해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전과의 다른 모습에서는 분명히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 한번 생각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프로그램과 외인의 수급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급이 분명히 이렇게 매수에 대한 강한 모습이 보이다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우하향이죠. 일단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급이 이러한 수급이 과연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저 역시 이 수급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먼저 볼게요. 지금 분봉 모습을 보면 자, 일단 갭으로 좋은 흐름과 좋은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 우에 이 우에에서는 계속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왜 자꾸 빠질까라고 할 때 여기는 분명히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엠만 오면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든 외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우엠만 있으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네, 여기 쉽지 않다. 일단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 돌파하기 어렵고 안착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돌파만 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항과 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또 자, 반반이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저항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그러니까 갭 상승 이후에 이러한 음봉을 빼면서 자, 여기 저항이 강했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면서 어떻게 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러한 캔들과 이러한 형태의 모습에서는 저는 일단 반반,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확실성 있게, 그러니까 제가 확실성 있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반반, 그렇게 그냥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려주는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양봉이 상당히 괜찮은 양봉입니다. 하지만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전에와 같은 또 흐름, 그쵸? 여기 저는 좀 한번 강하게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갭을 띄우고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저항, 딱 갭을 띄우고 나서 저항받고 빠지지만 그것보다도 이 위에 일단 올라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올라오는 자체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큰 손이든 세력이든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위 우에서 매집을 하기는 좀 그렇죠. 최대한 그러니까 주가를 빼기도 그렇고 올리기도 애매한 상황. 매집이 충분치 않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올리기에는 분명히 좋지는 않다. 그죠? 올리는 과정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리기는 그렇고 이 위에 올리지 않은 이 박스, 이 긴 박스 안에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받고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이탈시키지 아니하고 이 횡보를 끝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뿐이지 분명히 변동성이 있기 전에 분명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좋은 게 뭐죠? 이런 모습에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또 빼는 것도 아닙니다. 올린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매수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수급에서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 그러한 모습이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량을 좀 떠넘기는 거다. 그리고 빼고 다시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비슷하게 여기에서. 그래서 주가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안 좋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 좋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은 분명히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죠. 길어지고 있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길어지는 것은 분명히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 올려줘서 이 파동에 대한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 파동 그대로 3파가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고 한 번 정도의 물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박스로 지금 이 물량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은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좀 물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것도 이거에 대한 이 우에 상단에 대한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고 아니면 저항받고 빠질 텐데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집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거고 아니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뺀다라고 하면 역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빼는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량을 좀 넘겨주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양 방향을 다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혀 이상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가 되고 있고 저항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저도 딱히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횡보 구간에서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분명히 실릴 자리예요. 조만간 저는 거래량이 실릴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제 이 부분을 잘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조만간 저는 터진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상승과 하락,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좀 제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말씀이나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좋아요. 그러니까 네,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누가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상승 쪽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뉴인텍과 오스템은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항입니다. 네, 저항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뉴인텍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 여기 돌파를 못하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과 이 패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 안착하지 못하면 이거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서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단한 게 좋은 겁니다. 분석하기가 분석하기가 좋은 것이 흐름이 판단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 20선에 대한 부분 바로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해야 된다. 자, 오스템 보겠습니다. 오스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한번 파동을 자 이거예요. 지금 뉴인텍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그쵸? 지금 이 파동 크기는 다르지만 분명히 파동 자체는 똑같습니다.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받고.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는 작은 파동을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일단 작은 파동으로 봐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죠. 똑같아요. 21선 돌파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 21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는 위치가 있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을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뉴인텍과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저항이 지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동평균선이 저항과 지지가 생기는 이유가 다 있다. 왜?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지지를 해야 되고 위치가 또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게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죠. 네,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꺾이고 나서 이 위에서 다시 봐야 돼요. 이 밑에서. 그러니까 올리는 모습을 다시 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역시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거는 21선은 무조건 봐야 되고 21선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00원 정도 되죠. 지금 이렇게 밀리면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밀리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온다든지 지금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다시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돌파가 못하면 당연히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돌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